저는 오늘 수술을 할 수 있다는데 항암치료를 먼저 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다른 병원에 먼저 갔다가 다른 병원에 수술할 수 있다라는데 항암치료를 좀 먼저 권고한다고 해서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보다 항암치료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해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누구보다 환자분들이 수술하셨으면 하는 걸 바라는 거는 사실 환자분들이나 가족들만큼이나 저희 의료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강창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술만큼 확실한 치료는 췌장암에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희 환자들이 수술을 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이제 서론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매년 미국에서 그 모든 인종에 대해서 미국에서 인종대에 대해서 그 어떤 암종별로 이제 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위쪽은 발생률인데요. 어느덧 췌장암은 원래는 발생률이 10위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점점 발생률이 올라가면서 남성에서는 10위, 그리고 여성에서는 8위까지 발생률이 많이 올라갔고 발생률이 예전에 10위권 밖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예후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암으로 인한 사망에서는 남녀 모두 전체 암종의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5년 생존율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전립선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암종들이 쭉 있지만 맨 아래 췌장암이 5년 생존율이 약 9%, 최근에 어떤 통계자이 12%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 이제 가장 다른 암종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예후를 이제 1999년도부터 사실 암 자체의 생존율은 대부분의 암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지고 또 치료약들도 새로운 약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췌장암은 근 30년 동안 약 8% 정도의 5년 생존율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에 이제 약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찾아보고 오시는데요. 지금 현재 1차 항암 약제를 쓰는 폴피리녹스와 젬시타빈 아브락산이 2010년과 2013년에 FDA 승인을 받고 사용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것들이 1차 항암제로 쓰이고 있는데 이때 이후로 사실은 이 약제들의 발견이 되었음에도 사실은 생존율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췌장암의 예후는 그럼 어떤 거에 가장 크게 좌우되냐면 병기와 수술 가능 여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췌장암은 지금 그래프들이 이거는 이제 5년 생존율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의 발달과 또 수술 전후 항암치료 요법들의 발달로 인해서 5년 생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거는 1기 췌장암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이지 1A, 스테이지 1B 모두 1기 췌장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다른 암에서 2기까지만 해도 조기에 발견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췌장암에서는 2기부터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기가 1기냐 아니냐, 또 병기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1기, 파란색 2기, 3기, 4기가 되는데 1기의 경우에는 현재 평균 생존 기간이 3년 정도, 2기의 경우에는 2년 정도, 3, 4기는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기가 조기에 발견되는 그 병기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병기만큼이나 병기가 사실 따로 떼어서 표현할 수 없지만 수술 가능 여부가 또 굉장히 그 예후를 규정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실선이 수술한 사람들의 생존율 커브고요. 이 점선이 수술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존율 커브인데요. 보시면은 둘 사이에 간극이 꽤 많이 벌어져 있으면서 수술할 수 있었던 모든 환자들에서 이제 평균 생존 기간은 이제 약 13개월, 수술할 수 없었던 사람은 4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발표한 것에서도 역시 수술할 수 있었던 그룹이 파란색이고요. 수술할 수 없었던 그룹들과 비교해서 보면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환자의 좋은 예후를 규정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면 대부분의 암기는 이제 1기, 2기, 3기, 4기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1기는 그림에서 앞에서 정유원 교수님께서도 자세한 그림으로 보이셨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췌장암 안에만 있는 거예요. 췌장 안에만 있는 거고 뭐 혈관도 안 건드리고 일단 이런 것들이 1기입니다. 근데 2기부터는 크기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서 담도의 침범도, 그래서 췌장암은 췌장 두부암 같은 경우에는 황달로 발견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담도를 침범하거나 주변 임파선들까지 전이가 보이는 게 2기입니다. 3기부터는 췌장이 췌장 밖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주요 혈관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기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타장기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4기가 돼서 보면 약 1기에서 2기는 30% 정도, 그리고 3기는 30%, 4기가 40% 정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서 수술이 가능한 병기는 사실 1기와 2기 중에서도 7가지가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췌장암에서는 이런 1, 2, 3, 4기의 구분보다는 수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병기를 다르게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절제 가능한 췌장암, 두 번째는 경계성 절제 가능, 세 번째는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네 번째는 전이성입니다. 과거에는 절제 가능과 경계성 절제 가능이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수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술 이후에 재발이 너무 적고 환자의 예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즉 정맥 침범이나 동맥에 맞닿은 정도에 따라서 절제 가능과 경계성 절제 가능을 구분짓기 시작했습니다. 절제 가능은 여기 이제 복잡한 말들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동맥은 건드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맥은 아예 건드리지 않거나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맞닿은 정도, 수술로 충분히 재건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절제 가능입니다. 그리고 경계성 절제 가능은 동맥에 맞닿아는 있지만 이제 그 맞닿은 정도가 미미하고 180도 이내로 맞닿아 있거나 혹은 정맥을 180도 이상으로 침범은 하고 있지만 그 모양의 기형까지는 일으키지 않는 경우 정도가 경계성 절제 가능입니다. 그리고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부터는 동맥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수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제 가능과 경계성 절제 가능을 나눴고, 또 이제 이 중에서도 최근에는 경계성 절제 가능에서는 저희가 수술보다 항암 치료를 먼저 권고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환자나 보호자분들의 입장에서도 바로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마음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몸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게 가장 또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만, 췌장암은 수술을 재발률이 많게는 80%까지 보고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6개월 이내 재발률이 약 25에서 38%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00케이스 수술한 케이스를 가지고 환자 예후를 보았는데요. 수술을 한 사람들만 대상입니다. 근데 수술하고 6개월 이내에 재발한 사람들의 생존 기간은 평균 생존이 약 11개월이었습니다. 즉 아까 3기 췌장암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10개월이었죠. 즉 3기 췌장암 환자들이나 예후가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예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환자들도 약 19개월 정도로 2년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지나서 재발하거나 재발하지 않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생존 기간이 약 5년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무조건 빨리 수술받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가, 수술 후 조기에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한 번의 찬스라고들 흔히 얘기를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췌장암 수술은 한 달에서 길게는 2달까지 봅니다. 그 기간 동안 재발하게 되면 재수술은 어렵고 재발이 타장기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4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수술보다 앞서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보면, 대표적으로 위험인자는 이제 여기 있는 7가지인데요. 이 앞에 있는 이 빨간색은 수술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자들입니다. 종양 크기가 좀 크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우리가 이제는 CA19-9라는 명칭이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췌장암에서의 종양 표시자가 많이 높거나
아니면 임파선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이제 이런 면역 수치라든지 아니면 알부민 수치들이 떨어져 있는 이런 비율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재발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는 수술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수술하면서 같이 나간 복수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다거나 아니면 수술한 조직검사 결과에서 신경 주변 침륜이나 미세혈관 침륜이 있는 경우 재발의 위험인자가 됩니다. 보시면 이런 재발의 위험인자가 하나하나씩 있을 때마다 수술 이후에 재발률이 점점 올라가고 5년 생존율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항암요법을 하면 과연 수술 후의 예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정맥 침범이 있고 또 동맥까지도 맞닿아 있을 수 있는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연구고 이건 이제 미국에서 2022년에 최근에 발표된 연구인데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 까만색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항암 치료했던 경우, 그 다음에 이 점선이 수술을 바로 시행한 경우입니다. 보시면 1년 생존율과 2년 생존율 모두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선행항암요법에서 그 생존율 자체가 바로 수술하고 이 모두 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는 후속 보정항암요법 모두 다 한다라는 가정하에 선행항암요법을 먼저 하고 수술하고 보정항암요법을 한 경우가 1년 생존율과 2년 생존율 모두 유의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발표된 자료에서도 이제 짙은 녹색이 바로 수술하고 보조 항암 치료를 했던 경우고 이 빨간색이 이제 선행항암요법을 한 건데 이제 선행항암요법을 한 경우가 이제 1년 이내 재발률이 이제 바로 수술 먼저 했던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어떤 먼저 선행항암요법 약제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환자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이 오른쪽은 보면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는 이제 먼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한 군이 수술을 바로 한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5년 생존율이 더 좋았지만 바로 아까 절제 가능했었던 그 췌장암에 있어서는 사실은 먼저 선행적으로 약물 치료를 항암 치료를 했던 것이 이 수술군에 비해서 크게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경계성 절제 가능이 아닌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는 선행요법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데이터들, 그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들 보면 절제 가능 췌장암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에서도 역시나 수술 전 선행항암을 했던 그룹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을 하는 군에 비해서 재발률이 떨어지고 5년 생존율이 높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보고한 데이터에서도 역시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 선행항암 요법을 했을 경우에 이제 바로 수술을 한 경우보다 더 생존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췌장암 현재 진료 가이드라인은 경계성 절제 가능에서는 이제는 선행 보조 치료를 무조건 먼저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기술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데 항암 치료를 먼저 했을 때 만약 항암 치료가 안 들어서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을 사실 가장 염려하시는데요. 약간은 안타까운 데이터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 수술을 먼저 하고 조기에 재발한 환자들이나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해서 수술할 수 없는 그 코스로 간 환자분들에 있어서 사실 생존율이나 예후의 차이는 별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계성 절제 가능에서는 선행 보조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환자의 예후나 그런 부분들에서 모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행 보조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요. 그럼 절제 가능에서는 아직까지는 절제 가능에서도 먼저 선행항암 요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아주 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더 좋은 효과, 더 좋은 예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현재에도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절제 가능의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권고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이전에
더 빨리 재발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위험 인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선행 보조 치료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CT 검사를 하거나 MRI 검사를 했을 때 절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CT 스캔이나 CT 검사나 MRI에서는 암세포 하나까지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검사들에서 보이는 그런 조그마한 혹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전이성 병변은 우리가 흔히 암세포가 10의 9승계 이상 모여 있어야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위험 인자들이 높을 경우에는 지금 CT에서 안 보이더라도, 지금 MRI에서 안 보이더라도 다른 곳에 암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수술 준비하는 동안 한 달,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2달, 석 달 동안 내버려둬서 그 암들이 자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기 췌장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먼저 선행보조 치료를 해서 선행항암요법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조절 이후에 수술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예후에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는 선행항암요법을 하고 치유, 즉 완치 목적의 수술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그리고 절제 가능 췌장암은 아직까지는 치유 목적의 수술을 하고 보조 항암요법을 하는 것이 표준 치료지만 재발 위험 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행 항암요법 후 치유 목적의 수술을 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도 현재 모든 환자에 있어서도 선행 항암요법을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